혹시 다들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100년도 더 된 귀스타브 르봉의 경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나면 우리가 느꼈던 그 안도감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르봉에 따르면 우리가 군중을 믿기로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비극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극은 무슨 물리적인 위험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깊은 위험이죠.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단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집단의 생각을, 또 내 신념이 아니라 집단의 신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요. 바로 그게 르봉이 말한 비극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군중의 위험한 이끌림. 우리는 보통 여럿이 모이면 더 똑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르봉은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집단이라는 게 오히려 개인을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 위축 효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르봉의 시각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는 군중을 진화가 아니라 퇴행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똑한 사람 100명이 모였다고 해서 슈퍼 지성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개인이 가진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군중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익사해버리는 상태. 그렇게 된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군중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대체 이 비이성적인 집단 정신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걸까요? 르르봉이 밝혀낸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작동 원리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르봉이 말한 세 가지 치명적인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군중 속에 숨어서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딱 쓰는 순간 개인의 책임감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염성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분노나 열광 같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요. 마지막 단계는 피암시성인데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누가 가장 자극적이고 단순한 구호를 외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모든 판단력을 그냥 넘겨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군중. 자, 이제 100년도 더 된 이 낡은 이론을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마 르봉의 경고가 소름 돋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세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의 군중은 광장 같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실제로 모여야만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군중은 차원이 다르죠.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직된 이 디지털 군중은요, 우리 주머니 속에서 24시간 내내 잠들지도 않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MIT 연구진이 발표한 이 데이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온라인 세상에서는 거짓 정보가 진실보다 무려 6배나 빠르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전염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진실을 파악하려면 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디지털 군중을 이끄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도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먼저 복잡한 세상을 선과 악, 우리 편과 적처럼 아주 단순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단순한 구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다른 근거도 없이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우리를 압도해버려요. 이런 공격에 우리의 비판적 사고라는 면역체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복의 심리학. 자, 군중이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꺼이 군중에게 우리의 소중한 정신을 그냥 내어주는 걸까요? 우리 내면의 어떤 약점이 우리를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프로이트는 이 현상을 심리적 퇴행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 너무 무겁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누가 모든 걸 결정해 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그 달콤한 안정감, 어쩌면 그건 생각의 책임을 포기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호세 오르테가이 가세트의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는 군중이 평범함을 숭배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평균 이상으로 뛰어난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탁월한 개인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군중의 나태함을 거울처럼 비춰서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군중은 튀어나온 못을 정으로 내리치듯 뛰어난 개인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엘리아스 카네트는 한술 더 떠서 군중을 거의 원시 종교 집단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이단처럼 취급해서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감정적 통일성을 해치는 다른 목소리는 곧 집단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소위 캔슬 컬처 같은 현상에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벗어나기, 그리고 홀로서기. 지금까지 군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체 어떻게 벗어나서 나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 용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인류의 위대한 사상, 혁신적인 예술,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군중과 거리를 두었던 고독한 개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중이 만들어낸 것은 문명이 아니라 종종 그 문명을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불길이었습니다. 이 표는 군중과 개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군중은 그저 느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소비하고 결국엔 파괴합니다. 반면에 개인은요,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건설하고 마침내 창조해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 힘사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건 당신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중이 주는 그 따뜻한 소속감과 안락함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진실하고 강인한 개인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홀로 생각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때로는 지독하게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고독함 속에서 진짜 나 자신과 진실성이 싹트는 법입니다. 그것은 군중의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내딛는 정말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군중은 단순히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가능성을 죽입니다. 당신은 군중의 일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